안녕하세요. 색소폰 아미의 재즈 전사입니다. 오늘은 색소폰 입문하기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색소폰과 마우스피스 그리고 리드를 잘 준비해 주셨다면 마지막으로 그 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과 용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색소폰을 배우실 때 갖추어야 할 용품들은 스트랩, 패치, 색소폰 스탠드, 리드 케이스, 리드 그라인더, 콜크 그리스, 파우더 페이퍼, 청소 도구, 메트로놈, 피치기를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스트랩과 패치를 빼고는 나머지 용품들은 처음부터 준비를 안 하셔도 색소폰을 배우시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두 달 해보시고 관두실 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구비를 하셔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잘 사용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스트랩입니다. 스트랩은 악기를 목에 거는 목걸이인데요. 색소폰을 불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중요한 준비물로 재즈 여전사의 스트랩에 관련된 흑역사를 잠시 말씀해드리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재즈클럽에서 연주를 시작했을 때 하루는 깜빡하고 스트랩을 안 챙겨간 거예요. 연주 시간은 다가오고 발만 동동 구르다 마침 저희 밴드의 피아노 주자 아는 동생이 색소폰을 하는데 연습실이 바로 근처라고 해서 다행히도 연주 시간 직전에 스트랩을 빌려서 연주를 했던 지금 생각해도 아찔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스트랩은 색소폰을 연습하시고 연주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용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프라노 색소폰은 스트랩이 없어도 무게가 가볍고 악기가 작아서 팔이 좀 아파도 연주를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만 알토와 테너 색소폰은 스트랩이 없으면 의자에 앉아서 색소폰을 대고 분다고 해도 팽팽하게 고정해주는 스트랩이 없기 때문에 특히 고음의 사이드키 같은 경우는 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랩은 연주나 연습을 마치신 후에는 꼭 악기 케이스 안에 잘 넣어두셔야만 합니다. 스트랩의 종류는 일단 새 악기를 구매하게 되면 함께 들어있는 번들 스트랩이 있는데요. 번들 스트랩은 번들 피스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너무 얇고 부실해서 장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 목 부위에 자국도 나고 어깨와 목이 결릴 수도 있습니다. 간혹 레슨을 하다 보면 색소폰을 하면서 목 디스크가 생기거나 어깨 결림의 통증을 종종 호소하시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목에 무리를 주는 부실한 스트랩의 사용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번들 스트랩보다는 악기의 무거운 무게를 좀 더 편하게 지탱해주면서 목 부위가 아프지 않게 쿠션이나 넓은 보호대로 목을 감싸주는 스트랩을 사용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알토 색소폰을 오래 연습하실 때 목에 최대한 무리가 덜 가게 하려면 장시간 서서 연습하시는 것보다 앉아서 색소폰을 두 다리 사이의 의자 위에 살짝 얹어놓고 허리는 곧게 펴신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면 악기의 무게로 인한 허리와 목의 피로함을 덜 받게 됩니다. 테너 색소폰 또한 앉아서 연습하실 때는 알토처럼 두 다리 사이에 악기를 놓고 연습하시는데요. 테너는 알토보다 악기의 바디가 더 길기 때문에 의자에 받쳐놓지 않고 자세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알토, 테너 모두 앉아서 불 때 가장 안 좋은 자세는 바로 한쪽 다리를 꼬고 악기를 오른쪽으로 틀어서 부는 자세인데요. 이 자세는 특히 허리와 골반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앉아서 부실 때는 항상 두 다리 사이에 악기를 가운데에 놓고 연습을 해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여기서 재즈 여전사가 소개해드리는 스트랩 꿀팁은 바로 색소폰 홀더인데요. 색소폰 홀더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으면서 목이 아니라 등 뒤의 견갑골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장시간 연습하실 때나 특히 테너를 부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근데 보기에는 좀 투박하고 좋지는 않아서 참고로 재즈 여전사는 연주를 할 때는 목에 무리가 좀 가도 보기에 예쁜 스트랩을 사용하고요. 나머지 레슨이나 연습을 할 때는 무조건 색소폰 홀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용품은 마우스 패치입니다. 패치는 마우스피스에 이빨이 닿는 바이트 플레이트 면에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요. 스트랩만큼 색소폰을 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용품으로 윗 입술까지 말아서 부는 더블립 앙부시어를 하지 않는 한 패치를 피스에 붙이지 않고 불게 되면 윗이빨을 피스에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빨이 피스에서 계속 미끄러지게 되면서 특히 고음에서 정확한 음을 소리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패치를 안 붙이고 계속 불게 되면 피스에 이빨 자국이 나서 보기에도 안 좋고, 또 고가의 피스 같은 경우는 중고거래 시에도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패치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좋은 패치의 구매법은 0.6mm 이하의 너무 도톰하지 않은 두께를 선택해 주시는데요. 패치는 두꺼울수록 쿠션감은 좋지만 내구성이 떨어져 수명이 짧고, 또 얇을수록 쿠션감은 떨어지지만 내구성이 좋아 더 오래 쓸 수 있고 이빨의 미끄러짐이 적습니다. 그리고 알토와 테너는 공용 사이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스의 윗면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너무 작지 않은 크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소프라노는 소프라노용 패치를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패치의 교체 시기는 이빨을 고정시키는 부위가 뚫렸거나 또는 접착력이 약해졌을 때 패치를 떼어 깨끗하게 씻어낸 후 새 패치로 교체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피스의 바이트 플레이트 면에 접착제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나 또는 물기를 확실하게 제거하지 않고 새 패치를 붙이면 그 틈으로 침이나 피스 세척 시 물이 들어가서 얼마 쓰지 못하고 또다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패치를 붙일 때는 피스의 면을 깨끗하게 만든 상태에서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신 후 붙여주셔야 새 패치가 잘 접착되고 수명도 오래가게 됩니다. 패치의 색상은 검정, 투명, 회색 등 다양하게 나오므로 취향별로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패치는 계속해서 입안에 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리콘이나 친환경 재질로 만들어진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셔야 접착력도 더 좋고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용품은 색소폰 스탠드 또는 색소폰 거치대라고도 하는데요. 색소폰 스탠드는 연습 또는 연주 도중에 잠시 쉬거나 악기를 몸에서 분리해야 할 때 색소폰을 안전하게 세워둘 수 있는 용품입니다. 색소폰은 모든 관악기 중 외관상 가장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악기로 벨 부분을 뺀 바디의 모든 부분에 탐폰과 키, 탐폰 가드, 키막대, 스프링, 코르크 등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함께 달려있기 때문에 악기의 이동 시나 사용을 안 할 때는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스탠드에 색소폰을 걸어둔 상태에서 실수로 악기를 치거나 스탠드가 넘어져서 오히려 색소폰을 수리해야 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므로 스탠드를 사용하실 때는 좀 더 주의를 해주셔야 하고요. 만약 스탠드가 없을 경우는 가급적이면 의자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마시고 바닥에 내려놓는데, 이때 색소폰의 왼쪽 사이드 펌키가 눌리지 않도록 아래쪽이 아닌 위쪽으로 향하게 눕혀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색소폰을 두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리드와 관련된 용품으로 리드 케이스와 리드 샌드페이퍼인데요. 먼저 리드 케이스는 리드를 안전하게 보관함과 동시에 또 리드를 관리하는 데도 용이하게 사용됩니다. 보통 10개의 리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2개에서 5개 정도만 보관할 수 있는 간이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샌드페이퍼는 3강의 리드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리드 한 통을 구매하게 되면 리드의 원재료인 갈대의 재질에 따라서 두께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울림이 좋은 리드와 좋지 못한 리드가 모두 함께 들어있게 되는데, 이때 울림이 좋지 못한 리드 또는 두께가 두꺼운 리드들을 살짝 갈아내서 저항감을 줄이고 소리를 좀 더 쉽게 나게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사용 방법은 리드를 피스에 붙이는 이 평평한 페이스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많이 갈아내면 리드가 계속 얇아져서 소리가 더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갈아낸 후 소리를 들어보면서 편하게 소리를 낼 수 있을 때까지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드 전용 샌드페이퍼가 없으실 경우는 가장 얇고 부드러운 일반 샌드페이퍼인 종이 사포를 사용해 주셔도 무방하지만 가급적이면 전용 샌드페이퍼를 사용해 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콜크 그리스입니다. 모양은 마치 입술에 바르는 첼스틱처럼 생겼고 사용 용도는 색소폰 4개에 마우스피스를 끼울 때 간혹 너무 뻑뻑해서 잘 안 끼워질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그리스를 넥의 코르크에 발라주면 피스를 좀 더 부드럽게 끼울 수 있습니다. 보통 새악기 같은 경우 넥의 코르크가 숨이 죽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새 악기를 구매하시면 악기 케이스 안에 그리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게 마우스피스가 그리스를 발라도 너무 힘들게 간신히 끼워지는 경우는 연습이 끝난 후 피스를 넥에서 분리하지 마시고 코르크에 숨을 죽이기 위해 2-3일 정도 피스를 끼워 두시면 코르크에 숨이 죽어서 좀 더 편하게 피스를 끼고 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피스 세척 시에는 리가추어와 리드만 분리하셔서 넥에는 가급적 물이 닿지 않도록 피스와 리드만 씻어주신 후 다시 세팅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6번째 용품으로 파우더 페이퍼인데요. 파우더 페이퍼는 리드, 패치, 콜크 그리스처럼 소모품에 속하기 때문에 사용을 다 하시면 또 구매를 하셔야 하는 용품입니다. 파우더 페이퍼는 이름 그대로 파우더가 묻어있는 얇은 종이이고 용도는 색소폰의 키를 누르고 뗄 때 자연스럽게 열리고 닫혀야 되는 담보 또는 탐폰이 한 번에 잘 안 열리고 붙어있는 것을 방지할 때 사용하는 용품입니다. 여기서 재즈 여전사의 지난 흑역사를 하나 더 들려드리면 클럽 연주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하루는 무대에서 첫 곡을 연주하는데 이상하게 테마의 멜로디 중에 자꾸 틀린 음이 들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솔샤키 탐폰이 또 붙었구나 하고 연주 도중에 재빠르게 탐폰을 손으로 떼어내고 연주를 계속했는데 그 뒤로도 솔샤키 탐폰이 계속 늦게 떨어져서 연주를 거의 망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소폰을 보시면 음의 높낮이를 만들어주는 탐폰이 대부분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모두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고음 쪽의 왼쪽 사이드 키와 오른쪽의 사이드 키, 그리고 솔샵 키와 저음의 도샵 키, 마지막으로 옥타브를 올릴 때 누르는 옥타브 키도 탐폰이 굉장히 작긴 하지만 닫혀 있습니다. 이렇게 악기를 사용할 때 닫혀있는 탐폰들은 색소폰을 불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호흡에 섞인 타액 등으로 장시간 악기를 안 쓰고 보관해 둘수록 탐폰 안의 폭신폭신한 패드가 자꾸 붙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혀있는 탐폰들을 악기를 불기 전에 확인을 안 해주면 초보자 같은 경우는 탐폰이 붙어서 제 소리가 안 나는 걸 모른 상태로 계속 틀린 음을 불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해주기 위해 파우더 페이퍼를 사용하는 건데요. 사용 방법은 악기를 다 불고 케이스에 보관하기 전에 닫혀있는 탐폰들 사이에 파우더 페이퍼를 껴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악기를 조립하고 전체적으로 소리를 한 번씩 내보면서 끈적끈적거리거나 바로 열리지 않는 탐폰들만 파우더 페이퍼를 넣고 탐폰을 누르면서 2-3회 정도 페이퍼를 빼주시면 간단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파우더 페이퍼가 없으실 때는 신문지나 혹은 여성분들이 얼굴에 유분기를 닦을 때 사용하는 기름종이를 사용하셔도 파우더 페이퍼만큼은 아니지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7번째는 청소용품인데요. 색소폰 바디와 넥, 그리고 마우스피스, 이렇게 3가지 청소용품이 있습니다. 먼저 바디 청소 도구는 침수건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천에 긴 줄이 달려있고 줄 끝에는 추가 달려있어서 이 추를 색소폰의 벨 쪽으로 넣어 악기를 거꾸로 들고 넥 스크류 쪽으로 추가 달린 줄을 잡아당기는 걸 2-3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넥용으로 나오는 작은 침수건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피스는 물로 세척을 하기 때문에 피스 전용솔로 피스 안쪽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되는데 전용솔 대신 다 쓰고 난 칫솔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건 노퍼심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아주 간혹 색소폰 바디와 넥의 안쪽으로 호스를 넣어 물로 세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절대로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아무리 침이 계속 닿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좀 더 청결하게 하고 싶을 수는 있지만 색소폰의 바디와 넥은 황동으로 만들어졌고 메커니즘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전용 침수건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세척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악기를 꼭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악기사에 전문적으로 세척을 의뢰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악기의 모든 탐폰을 전부 떼어내서 분해를 한 다음 바디 관만 남은 상태에서 온전하게 세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용품은 메트로놈과 튜너기입니다. 이 2가지는 악기와는 상관없이 음악을 배우고 연습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메트로놈은 박자를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이고 튜너기는 음의 높낮이를 정확하게 맞출 때 사용합니다. 보통 메트로놈은 레슨을 받으시거나 기본기 연습을 위해 대부분 구비를 해놓는 데 비해 튜너기는 구비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색소폰이 아무리 다른 관악기들에 비해 소리 내기가 쉽고 또 모든 키가 달려있다고 해도 이 정해진 키를 누른다고 정확한 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마추어 색소포너 분들은 음감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고 또 색소폰은 키가 모두 달려있기 때문에 소리를 사람의 음감으로 정확하게 내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관악기들은 소리를 내는 근본적인 원리상 노래를 하듯이 사람의 신체 일부인 비강과 두성을 사용하여 음감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꼭 튜너기를 사용하여 처음부터 좋은 음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메트로놈과 튜너기를 굳이 구매하실 필요 없이 핸드폰에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튜너기 같은 경우는 색소폰이 입주악기이기 때문에 관악기 전용으로 구매를 하시거나 어플을 사용해 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재즈여전사의 색소폰 입문하기 3강, 색소폰을 시작하시면서 필요한 용품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았고요. 다음 4강에서는 본격적으로 소리를 내기 위한 준비로 앙부시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